맞아요. 다른 명칭 쓰는 게 더 위험하긴 하죠. 털면 공무원이 나와서 도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니 이게 달라요. 얘네 이 창고 임대 세법에서는 임대를 해놓고 세운데서는 안 끊으면은 얘는 세법상 문제고 국세청에 걸리는 거고 이 창고 임대를 문제를 삼는 거는 지자체 문제인 거죠.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제 그러니까 건물 설립 허가상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그 주택관리사 저는 한번 당해봤거든요. 얘네가 나와 도면 달라고 그래요. 여직원이 도면을 봐. 이거 원래 창고 목적이 아니지 않냐. 허가 이렇게 받지 않지 않았다. 이거 원상태로 원상 복귀하라. 그러면서 소장님이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이미 계약한 게 있으니까 그 6개월이 남았어. 6개월 뒤에 원래대로 복귀하면 안 되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때까지는 유예기한 봐주겠다. 그 후에는 얄짤없다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해요. 범침수당은 부가가치세에서 빼고 직원한테 지급할 때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잡수익 부분은 제가 요거 밑에 설명에다가 쓰긴 썼어요. 여기 비슷한 게 잡수익 중에서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했을 때 부가세하고 법인세 안 내는 게 승강기 사용료, 주차장 임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볼게요. 면세, 어린이집은 임대할 경우 면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똑같이 두 차량 이상 주차료 할증, 승강기 사용료, 운동시설 이용료는 면세, 부가세하고 법인세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외부인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 토탈로 부가세하고 법인세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지 마. 그냥 받지도 마. 그냥 한 대만 주차를 해도 외부 주차 외부차만 한 대만 들어와도. 그러니까 그냥 얘네는 통으로 보겠다 이거죠. 발라내기 힘드니까. 왜 요즘 그거 있잖아요, 언니. 상가 같이 끼고 들어가는 아파트 많잖아요. 근데는 은행 들어와 있으면 은행에서 얘네가 월 계약으로 막 줘버리잖아. 나 그럼 한 가지만 또 풀어놔야 돼. 우리 승강기 사용료 할 때 우리 입주자들한테는 동호수 표기해. 동호수를 표시하고 그냥 부가세가 나요. 나중에 근데 이게 면세됐잖아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면세 입주민한테는 안 받아요. 일반 거래 비용으로 끊어가면 되는 거. 일반 거래 비용이 아니라 일반 거래 수익. 일반 거래 수익으로 그렇게만 끊으면 네. 그럼 문제가 없다. 이게 막상 알던 거를 들으면 머리에 있던 것도 갑자기 그 정보가 어그러지지 않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 되는 거 싫어서 내 돈 되는 거 아니까 부가세 그냥 다 끊어버려. 그 다음 거. 아니 문제 게 없거든. 근데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면세되는 거 있잖아요. 일반 거래 비용으로 부가세 안 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의 법인.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일단 얘는 줄줄이 읽으면서 한번 할게요. 개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인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법인 등기는 법인 등기를 하면 법인 등록 그 번호가 또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정한 법인의 형태는 아니지만 법인세법의 일을 법인세의 과세 목적상 비영리 법인, 그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분류한다. 이게 나눠지죠. 개인은 이게 1번부터 79가 과세 번호고 90에서 99 중간 번호 있잖아요. 걔가 면세 번호래요. 이제 개인 있고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또 두 개로 나눠서 외국법인하고 내국법인. 외국법인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내국법인 중에서 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밑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비영리는 종교학술단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의 교회, 얘네가 이거죠.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이나 이거는 뭐 나라에서 무슨 지자체 학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게 아파트가 이쪽이에요. 비영리 내국법인. 밑에서 그래서 얘는 구분이 오타예요. 구분경리예요. 구분해서 구분, 분리의 분자. 나눠서 그 회계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 아파트 고유 목적하고 고유 목적 외로 이제 관리를 수입하는 거는 회계상 그걸 따로 분리해서 하죠.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요게 수익사업하고 수익외, 그러니까 관리외 수익하고 그 다음에 관리 목적 그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합계자료 시장 보면은 두 개 나눠서 쓰잖아요. 그거 똑같이 분리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회계로 구분해서 기록하도록 요구된다. 그래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목적 사업. 이거는 우리가 그 업자한테 아무리 수선유지비로 금액을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계산 발부해서 돈을 줘도 얘는 법인세하고 부가세하고 상관이 없다. 대신 밑에 있는 수익사업은 법인세 납부하고 부가세도 납부해야 된다. 그게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아파트 고유 사업자번호 유형. 비영리 고유번호 80. 이게 개인인데 저는 그 글 중에 그걸 봤어요. 80으로 처음부터 등록하는 게 나을까요? 82로 등록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무조건 82로 등록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2로 하는 게 단계가 하나 긁어지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유번호 80을 하면 개인으로 고유번호예요. 공인인증서도 개인 걸로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부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죠. 근데 세금계산서는 비영리니까 면세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없는데 원천징수할 때는 개인으로 공인인증서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업자번호를 바꿀 거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맨 마지막에 사진을 보면서 저 첨부해서 설명, 부가 설명 확인할 건데 그 고유번호로 타이틀이 가면서 밑에 82로 가요. 그것도 문제는 비영리예요. 만약에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신고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 발부해야 된다 뭐 그런 문구가 나와. 고유번호 80번도 사업자 등록증 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본점 나오는 거는 82로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 단계가 3스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 내 글 중에 유란애들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세무서를 82 사업자 영리로 받으려면 2번 처리를 다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 제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는 한 방에 이번에 하느라고 되게 생쇼를 했거든요. 되긴 되더만 진상피니까. 그래서 진상피에서 된 데도 있던데요? 뭐 그랬더니 왜냐면 그거를 지난번에 그 상반기 모임 때 제 옆에 앉았던 소장님이 아예 그냥 고유번호 80 하면서 82하고 사업자 80까지 한 방에 다 끊었대요. 오, 그래서 내가 어디냐고 어디 쪽 구청이냐 그것까지 안 물어보고 내가 아는 입주 아파트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막 궁시렁궁시렁 하더니 해주긴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좀 구분해서 보면 80은 개인의 구분이니까 여기는 밑에 쓰고 원천징수 얘만 신고하는 거죠. 세금에서 발부 안 해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비영리 고유번호는 또 82. 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은 예외적으로 되는 게 있는데 상가관리사무소 이게 세법상 예외예요. 상가는 비영리 고유번호 82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 중 공급과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이게 시행령으로 이렇게 바꿔 있대요. 요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카톡으로 로즈마리님이 글 올려주신 거 있죠? 네, 로즈마리님은 비영리 고유번호 82도 아니고 사업자번호 82니까 하면은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귀찮은 건 하지 맙시다. 그 다음 맨 밑에 영리 사업자번호 82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리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하면 얘가 나와요. 신고가 걸린대요. 네. 그 다음 뒤로. 맞아요. 발행 법인이라 발행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걸려. 법인이 그게 무서워. 그러면 그다음 82에 본점이라고 써 있으면 맨 밑에 단계죠. 그거 혹시 몰라서 제가 사진도 캡처했어요. 제가 입원하면서 이번 교육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껌껌이 사진 찍거나 스캔하거나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법인 4- 다음 페이지 갈게요. 네. 1번은 드리는 제가 말이 빨라서 좀 천천히 고유번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해서 세적 관리 및 이거죠. 원천징수 업무 또는 과세자료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 요게 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란 얘기죠. 고유번호증 상의 번호 체계와 사업자 등록증 상의 번호 체계는 동일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집합건물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고유번호증 번호의 가운데 숫자가 80입니다. 고유번호증 번호의 가운데 숫자가 82인 경우는 민법 또는 특별법 등에 의한 비영리 법인, 대표적으로 공사, 사단법인, 재단, 법인인 거죠. 차이는 뭐냐면 80은 개인이고요. 고유번호 82는 법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차이밖에 안 돼요. 대신 둘 다 세금계산서 발부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아까 대표적으로 예외되는 시행령 있죠? 그거는 있어요. 상가, 공공 그런 데 있는데 이런 거는 등기된 법인을 말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 고유번호증에 법인격 없는 단체는 세법상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수는 없으나 외부로부터 물품 구입, 유지수선, 수선 유지비죠. 제가 오토 찼어요. 의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미출자 매년분을 그 다음에 1월 말까지 그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얘는 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반 시 가산세 1%가 적용되고 고유번호증이 아닌 비영리 법인, 등기된 법인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도 고유번호증 법인격 없는 단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부수적인 말이고 결론은
걸리면 가산세가 1% 적용인데 아파트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적용 안 하시더라고요. 걸리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매입처벌 올해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1월 25일까지 올리세요라고 했는데 저희는 없어요라는 분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면 되는데 문제는 종이죠, 종이. 종이는 얘가 불러와지지 않아요. 거의 간이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얘가 전자로 세금계산을 발행 안 하니까 얘를 꼭 갖고 있다가 그 밑에 신고할 때 국세청이 들어오면 세금계산 신고 납부에다 들어가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오른쪽에 합계표를 들어가서 그 화면을 딱 부르면 종이로 수기로 넣는 방법이 있어요. 업체명 넣고 사업자 번호에서 휴폐업 조회한 다음에 몇 건, 그 다음에 납품가에 그 다음에 부가세 자동 계산되는 거 해서 등록만 해주면 돼요. 이거를 껌껌이 해줘야지 그 간이 세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이거에 대한 또 부가세나 법인세처럼 얘네가 세금 소득에 대한 걸 납부를 하죠. 그 다음에 밑에 국세기본법이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거 보는 게 저희가 아파트에서 영리한다고 아파트 입주민에 다 돌려주지 않잖아요. 요거예요, 바로. 우리가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얘기했을 때 가끔 은행에서 법인 등기 갖거나 법인 도장 갖고 오라고 그래요. 내가 환상이 있어서 우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면 은행 창고 직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을 보는 단체가 뭐냐고. 법인은 법인이지. 그거 써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써있긴 한데 설명해줘야 돼. 우리는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않아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를 안 하고 법인에 따른 그 번호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알아듣다고요. 그 은행 직원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하지 아니할 것. 내가 이걸 왜냐면 제가 그 전전 아파트에서 은행에서 장축 만기인데 그걸 자꾸 달라는 거예요. 환장했어. 아니다. 근데 그 직원이 몰라.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부지점장 나서 제가 얘기하니까 이거 그거야.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은평구 저기 없었었는데 아파트가 없었어요. 강남은 집이 먼저 그러니까 생각보다 담당자 직원이 우리보다 많은 게 아니라는 율마님 말이 여실히 들어라는 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사람한테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여하튼 또 목소리가 커졌어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우리는 어쨌든 공익이죠. 그리고 등기도 안 했으니까 법인격에 대한 등기도 안 했으니까. 다음 페이지. 말 되게 빠른데 어떻게 알아는 들으시죠? 한국말인데. 언니 내 말 빠른가?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글씨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사례가 어쨌든 이거 도움되지 않아. 이렇게 한번 말 정리해놨어요. 필요할 때 말해주고 싶은데 그래 말들은 속트죠. 난 내가 말이 워낙 빠르니까. 그 다음 거는 제가 혹시 몰라서 코드 번호 구분하는 방식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위에 있던 말을 밑에다 한 번 더 했으니까 5번 바로 들어갈게요. 단계가 3스텝으로 첫 번째는 고유번호 80 개인으로 발부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고유번호 82로 바꾸고 그 후에 사업자번호 82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거는 고유번호 81을 아싸리 처음에 얘를 발부받고 사업자 수익개시 신고하면 그냥 사업자번호 82로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거. 이러면 사업자 번호가 안 바뀌지. 네, 그러면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업자 번호가 바뀌고 대표도 바뀌면 그걸 처리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대표는 만약에 쭉 가는데 우리가 갑자기 사업자 번호 바꿔야 되면 대부분 본인이 하던 거에서 뭔가 바뀌는 거 싫어서 대부분 안 해요. 근데 대표님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 그때 씨앗이 맥히면서 사업자 번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생기는 거죠, 저처럼. 근데 문제는 대표도 바뀌고 사업자 번호 바뀌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경험하면 전화기 있잖아요. 팩스 전화기, KT. 다 바꿔야 돼. 와, 그쵸. 2번 갔어요. 그거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바꿔. 안 바꿔. 그냥 오. 냅둬버려. 왜냐면 그게 힘들어서 그래, 안 맞아. 바뀌든 경리들이 안 바꾸는 바꾸는 일이 이유가 이유가 있어. 있어. 그게 너무 힘들어. 아파트가 얼마 안 되는 아파트니까 바꿨나 보다. 우리 같은 경우는 20년이 바꿔. 넘었기 때문에 누군지를 찾을 수가 그거 못 아, 찾지. 그래요? 그렇지. 그런다 하더라고. 저는 그냥 통신사를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통신 라인 뭐고 누구누구 명의로 이렇게 그럼 다 찾았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전 대표 지금 현재가 A면 그 전 대표는 A-1이라고 할게요. 그 전 대표는 또 A-2야. 보니까 A-1도 아니고 A-2로 돼 있는 거야. 위임장을 2명을 다 받았어요. 증기 갖고 와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그래서 가능하지. 찾아서 포기해버렸어. 와, 이거 아이고. 두번 가라 그랬는데
같이 통신사 아니 이게 얼마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 그게 가능해요 언니. 근데 20년 같은 20년이 경우에는 넘었어. 그다 찾다가 포기해서 그거 이게 지우고 한장이 된 거예요. 전 대표도 아니고 전 대표니까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파트 관리소 통생과 팩스가 선생님 명의로 돼 있다. 선생님 어쨌든 이거 그 개인정보가 노출되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제가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위임장하고 등기 갖고 오시라. 그러니까 갖고 오세요.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 다 지워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사실 개뻥이죠. 그래서 물었어. 이거 나중에 아파트 미치겠다. 재건축하면 이거 다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때는 또 서류를 가지고 해준대. 위임장이고 뭐가 없이 아파트가 없어지니까. 없어진다고 재개발. 왜냐면 이제 그 선을 죽여야 되니까 자기네도 그때는 이제 해주겠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없애지도 아유 복잡한데 그냥 쓰시죠. 아우 진짜. 예. 그럼 만약에 정 안 되면 율마님처럼 아파트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그렇지. 아이씨 안 되겠어. 내 돈도 아니고. 통신사도 그렇고 은행도 마찬가지. 이게 사업자분하고 대표가 둘 다 바뀌니까 뭘 요구하냐면 얘를 그 포괄적 양도 인수로 받더라고요. 그렇게 안 받으면 나중에 부가세 문제가 되니까. 포괄적 양도 인수로 받고 사업자 번호하고 대표 바꾸는 걸로. 그걸로 해서 다 처리했는데 제일 까다로운 데가 신한은행하고 기업은행이란 말이야. 있잖아. 기업은 공무원이고 신한은행은 그 일본 계열이라 원래 걔네 완전 까다로워. 신한은행은 안 통해. 진짜 짜증나 죽는데 대화가 안 통해. 제일 좋은 데가 하나 은행하고 농협. 아니 담당자가 좀 친해서 지금. 아니 또 심리적으로 그런 또 내가 안 친해. 오히려 하나하고 농협하고 친해. 그렇게 은행 직원하고 친해. 아니 기업하고 농협 나는 잘 신한은행 가네. 도장도 안 찍어갖고 갔다 나중에 전표 처리보다 찍어다 줄게 그 다음날 갔다. 저 하나은행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하나은행은 다 친한데 난 싫은 데는 그냥 말도 안 붙여. 그냥 할 것만 은행 하고. 직원하고 친해야 돼. 그건 그래요 여기는. 근데 굳이 마음에 안 드는 애는 어쩔 수 없어. 다시 본론 들어갈게요. 사업자 번호가 변경이 되면 그 고유번호 82에서 사업자 번호 82는 중간에 82이기 때문에 번호가 안 바뀌어서 되게 좋아요. 업무가 되게 간소된 게 몇 개가 있대요. 근데 저는 원리 원칙상 80에서 82로 대표자까지 변경되니까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다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보면 사업자 번호가 변경이 되면 기존 고유번호증 폐업 신고를 해요. 그러면 폐업 신고를 하면 사람들 두려워하죠. 폐업 신고하면 그동안 EDI나 국세청에 들어간 거 인증서로 폐업 신고한 후에 원청 진수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안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세금계산 합계표 폐업 걸로 해서 신고했거든요. 할 수 있다. 폐업 신고 7일에서 10일 후 사업자 번호가 발부되면 찾을 때 7일이나 10일 걸렸는데 이 공무원이 좀 늘어 터지면 10일이 넘더라고요. 전 최대 10일이라고 했는데 넘어서 10일째 되는 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빨리 해드리겠다고 이틀 뒤에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2주 얘기해. 그래요? 저한테 10일이라고 해서 난 딱 10일 되는 날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했거든요. 적자야 하는 애가. 이런 참고서 보통 내는 승질해놔 가지고 빨리 좀 해달라고. 저는 7월 1일이 개시일인데 신청은 6월 13일인가 14일 날 했어요. 이거 저기 은평상사가 했겠구나. 그래서 내가 승질나가지고 개시일이 7월 1일인데 왜 안 되냐고 내가 좀 많이 짜증냈죠. 사업자 번호가